고양갑에서 막판 접전 끝에 심상정 당선인이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보다는 통합당 이경환 후보가 끝까지 선전을 했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당선인이 당선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이 깊으셨을 텐데 저 심상정을 믿고 지켜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매우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민생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슬아슬했죠? 네. 아슬아슬한다는 게 민주당 후보와 아슬아슬한 거는 아니었었죠. 심상정 후보 네. 입장에서 이 당선이냐 낙선이냐를 두고 마음이 졸였을 것 같아요. 끝까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여성 후보들을 좀 많이 지켜봤었거든요. 그 안에는 심상정 후보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근데 우리 당에는 또 문명순 후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명순 후보도 선정했어요. 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3위에 좀 머물렀어요. 근데 지금 왜 제가 여성 후보들을 여야를 떠나서 왜 여성 후보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했냐 하면은 정치권 자체가 엄청 보수적인 것이잖아요. 저희 선거법으로 인해서 지금 여성 공천을 권고하는 것이 목표로 삼는 게 30%인데 이번에 공천율이 1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당선된 여성 의원들만 봐도 29명, 지금 300명에 따지면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님이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문명수 의원님한테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성 의원님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다만 이 정의당은 또 군소정당이 국회에 많이 입성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문제 삼는 게 선거법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선거법으로 인해서 근데 저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그동안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례위성정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통합당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이지만 민주당은 시민당이 비례연합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후보자들은 11번부터 좀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선거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시민당은 24억 원을 받았는데 한국당은 끝까지 20명의 의원을 보내서 꺼주기를 함으로써 6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여야의 잘잘못을 가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선거법은 분명히 손을 봐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선거법의 취지처럼 여러 군소정당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소속 화려하게 살아서 돌아온 무소속의 생존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선거 참 몰라요. 어려워요. 정치 몰라요. 야, 이거 어떻게 다 살았어요? 홍준표 무소속, 김태훈 무소속, 윤상현 무소속, 권성동 무소속. 오히려 미래통합당 후보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선전을 해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는 조속히 당을 정상화하겠다. 김태호 정권 창출 준비하겠다. 윤상현 문정권 견제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하겠다. 살아서 돌아온 무소속 4인방의 저력은 상당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공천은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윤상현 두 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설마 대구가 나를 버리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대구를 왔는데 참 우여곡절 끝에 당선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같이 운동한 이인선 후보한테는 나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거에 대한 생각은 그렇지만은 우리 당이 참패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저하고 같이 선거운동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승리지만은 오히려 민심은 야권에 대해서 더 회초리를 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신보다도 결국 민심이 중요했다는 거, 결국 야권을 다시 재편하라는 국민적인 요구이자 명령이다. 이게 참 묘한 게, 이제 도지구가 이제 오늘 분석을 하고 한 거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야 모두에게.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보세요.
당신들 무소속으로 나가면 절대 입당 못한다, 입당 불허다라고 엄명을 내렸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다 됐어요. 다 당으로 돌아오겠대요. 입당 불허 명령을 내린 분들이 지금 당에 없는데 입당 불허 명령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미래당이 통합당, 한국당 합쳐가지고 101석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무소속이 5명이 됐는데 그 중에 4명이 저분들이거든요. 4석이 엄청나게 지금 큰 숫자라고요. 크죠. 이건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셔와야 될 그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웃겼는데 이제 홍준표 그 의원이 이제 의원 되셨다고 치고 그 내가 빨리 이제 우리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정상화 시켰다. 조석히 당으로 돌아가서. 참 이게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어쨌든 저 내부는 사실은 개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20대 때도 무소속으로 그 당선되셔가지고 입당을 갖다가 했고 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 최다선 의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강원도에서 요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일한 그 후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중진들이거든요. 예. 저 네 분들의 선수를 제가 일일이 합해 보니까 16선이에요. 아, 네 분의 선수를 합치면 16선이다. 16선이더라고요. 그러면 초선 16명이나 선수가 같네요. 그렇죠.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분들 다 낙선을 한 상황에서 그나마 당의 중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진들이 이렇게 수혈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석이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는 너무 앞서서 총선 이후를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후회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차라리 강남에 나갔었더라면. 홍준표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당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장 당선이 될 수 있는 데를 내가 나가야 되겠다. 거기가 어디냐? 대구다. 해가지고 모든 걸 갖다 던지고 정치를 한 거죠. 보세요. 아슬아슬했어요. 38.5 대 35.8. 그래도 어쨌든 이겼잖아요. 예, 이게 얼핏 보면 숫자가 같아 보여요. 이게 8, 5, 5, 8이니까. 법조인 경력으로 보면 황 대표나 홍 전 대표나 비슷한데 그런데 정치 경력에선 차이가 이만큼 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엔 관심 당선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야 모두에게 조금 더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